레알 실무 엑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왼쪽 편에 보이는 데이터를 오른쪽 편에 보이는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수작업과 엑셀 작업, 엑셀 함수로만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마지막으로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변환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작업이나 엑셀 함수에 비해서 파워 쿼리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예제로 가서요. 네, 예제는 동일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트가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A 칼럼부터 G 칼럼까지 동일한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3개의 시트에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불러오는 작업을 지금부터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쓰는 엑셀 버전은요, 마이크로소프트 365고요. 365 기준으로 파워 쿼리는 메뉴의 데이터에 데이터 가져오기 요 주변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할 거고 파일에서 통합 문서에서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엑셀 파일에 있는 조 3개의 시트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통합 문서에서 가지고 올 거고요. 해당되는 위치를 좀 찾아가야 되네요. 네, 위치를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제가 불러올 작업할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가져오기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자, 이 탐색 창에서 저는 지금 통합문서 전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시트를 한꺼번에 다 불러오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문서 전체에 해당되는 명칭을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변화 누르시면 파워 쿼리 화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지금 불러온 데이터가 보이고요. 왼쪽 편에는 쿼리 창, 그리고 오른쪽 편에 쿼리 설정 창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이름이 지금 데이터 만들기 파워 쿼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데이터 컬렉션이라고 바꾸고요. 네, 중간에 보이는 게 이제 데이터가 보이는 거고, 오른쪽 편에 지금 제가 속성에서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 밑에 적용된 단계라고 원본이 보일 겁니다. 그죠? 제가 앞으로 하는 작업들은 모두 다 이 아래쪽으로 쭉 쌓이게 될 겁니다. 마치 비주얼 베이직에서 저희가 매크로를 자동으로 기록을 하면 코딩 줄이 쭉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처럼 해당되는 작업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될 겁니다. 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이 데이터 중에서 보면 네임부터 시작해서 지금 히든 칼럼까지 총 5개의 칼럼이 있는데요. 네임 칼럼을 보니까 시트 이름인 것 같고요. 데이터는 보니까 해당되는 시트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 있고요. 네, 나머지들은 뭐 지금 보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칼럼과 두 번째 칼럼만 선택을 하고요. 나머지는 지워주겠습니다. 그 지워주는 작업을 다른 열 제거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네임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데이터 칼럼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칼럼 선택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다른 열 제거, 다른 열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금 보시는 흰색 부분의 데이터를 이 네임 옆으로다 지금 가지고 올 건데, 그걸 해주는 게 요 표식입니다. 요 표식. 데이터를 확장해주는 표식인데요. 요걸 따당 누르면 확장할 데이터가 칼럼 1번부터 7번까지 있고요. 접두어를 뭐 그대로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그대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눌러보니까 아까 보셨던 각 테이블에 담겨 있던 내용들이 지금 네임이라는 칼럼 옆에 보시면 쭉 확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아까 데이터 칼럼 밑에 테이블 3개가 있었는데 그 테이블들이 각각 다 확장이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테이블이 이렇게 바뀌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네임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칼럼 4번까지는 필요한데 뒤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칼럼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동일하게 네임을 선택을 하시고요. Shift
칼럼 4번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다른 열 제거. 그쵸? 자, 이렇게 하면 다른 열은 날아갔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첫 번째 칼럼은 연도에 대한 정보가 있고 두 번째 칼럼에는 면적 정보가 있고 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12월, 11월, 10월, 9월. 자, 그러면 두 개의 정보, 월 정보와 면적 정보가 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면적 정보는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연도 정보는 추가적으로 칼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만들어줘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 정보를 지금 칼럼 1번에서 추출해서 추출해 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을 추가를 하나 할 건데요. 메뉴에 열 추가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열 클릭을 하시면요. 네, 이렇게 사용자 지정열을 추가하는 창이 떴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될 열의 이름은 사용자 지정이라는 이름을 제가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향후에 제가 바꿀 거니까요, 어차피. 그리고 여기 이퀄 뒤에 제가 원하는 수식을 쓰면 되는데요. 엑셀에서 저희가 오른쪽에서 필요한 글자 수만큼 가지고 올 때 우리가 write 함수를 쓰잖아요. 네, m코드 함수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게 text end라는 함수입니다. 제가 지금 t와 e는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죠? 엑셀에서는 함수가 대소문자 구분이 없는데 m코드에서는 반드시 대문자와 소문자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만 해당되는 함수가 정확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네, 괄호 열고요. 괄호 열고, 네, 칼럼 1번에서 제가 오른쪽에서 한 글자씩만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칼럼 1번에 지금 선택된 걸 보시면 12월이니까요. 한 글자 가져오면 월, 인쇄니까 한 글자 가져오면 쇠, 차트에서 트, 네, 여기 전용 면적은 맨 오른쪽에 있는 괄호, 오른쪽 괄호 이렇게 네, 한 글자씩만 가져와서 새롭게 열이 추가가 될 겁니다.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새롭게 열이 추가되면서 보시면 네, 그대로 나왔죠. 단 요 놈만 지금 5번 행에 보시면 에러가 발생했는데 에러 메시지가 뭐냐면 값 100을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텍스트 end라는 함수는 텍스트를 다루는 함수이지 숫자를 다루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러가 생긴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에러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한 글자씩 가져왔으니까요. 다시 아까 그 사용자 지정 열을 추가하는 창으로 돌아가서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네, 설정 마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if문을 이용을 해서 이 한 글자가 월이면 칼럼 1의 값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널 값, 엑셀에서는 저희가 땡땡이라고 입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f 여기서 소문자 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if text 그리고 .emd 이 로지컬 테스트 한 개 결과값이 true면 엑셀에서는 콤마죠. 근데 여기서는 콤마가 아니라 대신 then이라는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then 어떻게 해요? 그때 네, 요 첫 번째 칼럼 1번을 쓸 거고 그리고 false일 경우에는 엑셀에서는 콤마였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else입니다. 그리고 null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아까 여기 입력돼 있던 요 지금 월세 트가 값이 바뀔 겁니다. 왜 이러죠? 잠시만요. 제가 빠뜨렸네요. 네, 다시 돌아가서요. 네, 여기 빠뜨렸네요. 요 한 글자가 네, 값이 월이 되면 그때 칼럼 1번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네, 널 값이다.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바뀌었다고 되어 있네요. 네, 철자를 또 틀렸네요. 네, L입니다. 네, L NULL 엔터 치시면 네, 원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원하는 값이 나온 것 같아요. 12월 그리고 나머지는 널 값. 근데 요거는 에러. 자, 에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제거를 하면 됩니다. 전체 칼럼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오류 바꾸기 해서 오류를 널 값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인. 그러면 오류 값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2월, 11월, 10월 밑에 있는 이 널 값들은 위에 있는 해당되는 월의 정보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건 아래로 채워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채우기, 아래로 채우기. 그러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죠? 바꾸기 전과 바꾼 후, 네, 요 단계를 눌러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전과 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용자 지정열이 월 정보가 지금 추출이 됐고요. 그러면 연도 정보, 월 정보, 그리고 일 정보, 그다음에 면적 정보, 거래 금액, 층수 정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대충 이제 만들어졌는데 헤더를 보시니까 네임, 사용자 지정 조금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더 정보를 바꿔주려고 보니 4번 행에 필요한 정보들이 좀 들어있네요. 요 지금 두 칼럼을 제외하고 요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행에 있는 값을 제가 헤더로 사용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1번, 2번, 3번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삭제 방법은 지금 요 마크를 클릭을 하시면 상위행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위에 상위행 3개를 제거를 하겠다. 네, 확인 눌러주시면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4번 행에 있던 게 지금 1번 행으로 올라왔고요. 자, 이 1번에 있는 거를 다시 헤더로 올리겠습니다. 그 헤더는 메뉴 변환에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하겠다.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 행에 있던 값이 헤더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칼럼의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네, 그리고 연도라고 입력을 하고요. 엔터. 네, 12월은 네, 월, 계약일은 네, 일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1칼럼을 기준으로 보면 널값과 계약일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숫자로 담겨 있는 정보들만 추출을 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8번행, 9번행처럼. 자, 그럼 1칼럼을 기준으로 네, 널값과 어디 갔나요? 맨 밑에 계약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 정보만 선택을 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조금 더 깔끔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전히 연도 정보와 월 정보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앞에 숫자 4개만 남기고 월 정보는 월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만 남기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에서 앞에 숫자 4개를 추출하기 위해서 메뉴에 가셔서 변환에 추출 여기서 기호 앞에 구분 기호 앞에 텍스트를 가져오겠다. 그럼 구분 기호는 오른쪽 괄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 오른쪽 괄호 앞에 있는 4글자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월도요. 동일하게 변환에 추출해 가셔서 기호 앞에 텍스트를 가져오겠다. 기호는 네, 글자 월이 됩니다. 그럼 월 앞에 있는 숫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신 것처럼 모든 정보들이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단 여기에서 엑셀에서는 데이터 형식이 완전히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고 사용을 했을 겁니다. 뭐 날짜나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근데 파워쿼리에서는 이 데이터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 눈에는 지금 숫자로 보이지만 얘는 지금 ABC 문자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함수를 걸었을 때 숫자가 아니고 텍스트이기 때문에 오류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숫자는 숫자대로,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날짜는 날짜대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보들은 다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로 한꺼번에 다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칼럼은 다 선택을 하시는데요. 컨트롤 A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이 헤더에 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네, 형식 변경, 10진수 바꿨습니다. 그러면 아까 ABC가 1.2, ABC가 1.2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데이터 형식이 바뀌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하나의 정보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날짜, 거래 일자를 연도, 월, 일 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만들 건데요. 자, 메뉴에 열 추가에 가서 사용자 지정 열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새 열의 이름을 거래 일자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는요. 엑셀에서는 저희가 연도, 월, 일 정보를 이용해서 날짜 정보를 만들어줄 때 데이트 함수를 썼습니다. M코드에서도 유사한데요. 단 앞에 샵이 붙습니다. 샵, 그리고 반드시 소문자 데이트여야 됩니다. 그리고는 동일합니다. 연도, 콤마, 월, 콤마 1, 네, 괄호 닫고 확인. 그러면 거래 일자 칼럼이 생성되면서 날짜 정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거래 일자도 데이터 형식을 바꿔주겠습니다. 아까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데이터 형식을 변경을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ABC 123이라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도 동일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일자를 전용 면적 앞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자, 보시는 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마치 비주얼 베이직에서 매크로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게 하는 것처럼 이 M코드, 파워쿼리에서도 제가 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원하는 결과값이 나온 거고요. 그쵸? 자, 중간에 뭐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뭐 이 중간에서 바꿔도 됩니다. 그쵸? 자, 요렇게 코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결과물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마지막 단계의 결과물을 엑셀로 가져가겠습니다. 그걸 로드라고 부릅니다. 로드. 그래서 메뉴에 가시면 홈, 닫기 및 로드 누르시면 네, 데이터가 파워쿼리에서 지금 엑셀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보시면 연결 전용 이렇게만 뜨고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시트에도 변화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유저마다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아까 파워쿼리에서 만들어 보셨던 그 데이터들이 엑셀 화면으로 넘어온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쿼리를 선택을 하시고 다음으로 로드 누르시고요. 여기에 지금 연결만 돼 있는데 표로 하시고 기존 워크시트에도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새로운 워크시트를 추가를 하면서 만들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에는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데이터 모델은 파워 피벗을 사용할 때 의미가 있으니까 파워 피벗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데이터 모델에는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태로 제가 확인 누르면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네, 데이터가 로드가 다 됐습니다. 312개의 데이터가 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 여기까지가 사실 로드 한 게 됩니다.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해보고요. 네. 계속 에러가 뜨네요. 제가 요즘 이 에러를 계속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데 공유 위반이 됐다고 하네요. 제가 이거 지금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저장을 다르게 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네, 네, 파워쿼리 아이고 네, 이름을 한글이 아니라 뒤에 것만 PQ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네, 저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파워쿼리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메뉴의 데이터에 가셔서요. 쿼리 및 연결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편집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에러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참고하는 이 파일의 이름이 바뀌어가지고요. 네, 여기 하드 코딩으로 되어 있는데 PQ로 바꾸고 제가 에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면 네,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분명히 3개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2개가 더 생겼습니다. 3개가 더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 엑셀 파일 시작할 때는 시트가 3개밖에 없었지만 방금 쿼리 작업이 끝난 걸 가지고 로드를 할 때 새로운 시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뜨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트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defined name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닫고 들어가면 엑셀에서 로드된 상태를 보면 에러가 생길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지. 네. 다시 로드를 하는데 에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A부터 G까지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는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양이 좀 달라서 지금 중간에 뭔가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걸 없애주려면 이 데이터 콜렉션이라는 거를 처음 데이터에서 셀렉션에서 없애주면 됩니다.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서요. 네. 네. 여기서 원본에서요. 우선 먼저 시트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시트만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시트 중에서도 위에 3개만 선택하고 맨 밑에 거는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태로 하면 네, 원래 저희가 출발했던 네,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맨 마지막까지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쿼리 작업이 마무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누르고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네,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 누르고요. 저장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가 제가 원했던 결과물입니다. 각각의 시트에 있던 정보들을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불러오는 작업입니다. 만약에 이 지금 쿼리 내용 중에서 이 첫 번째 칸만 제가 57200인데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57200 있죠?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나 바로 바뀌나 볼게요. 80000 이렇게 바꾸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로 고침 누르시면요. 예, 572000이 안 바뀌었네요. 왜 안 바뀌었을까요? 왜 안 바뀌었냐면 이 데이터를 바꾸긴 했지만 엑셀 파일은 저장이 안 됐습니다. 저장을 안 해줬습니다. 제가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데이터 컬렉션에 가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새로 고침 누르면 그제서야 바뀝니다. 자, 이 쿼리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새로 고침을 하기 전에 최신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만 쿼리 작업에서는 최신의 정보를 땡겨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요걸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 파워 쿼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익숙해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만 계속 따라 하시다 보면 네, 됩니다. 네, 분명히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그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